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전 시가가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고전 시가를 외래어로 알고 있거나 혹은 단어의 의미들을 일일이 뜻풀이하고 암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고전 시가로 인해서 수험생활 고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쉬운 영역이 저는 고전 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오늘 잘 들어보시고요. 이 고전 시가라는 영역은 내신과 수능은 많이 다릅니다. 수능에서는 절대로 고어나 한자어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가 고어 한자어를 전혀 몰라도 수능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인 보기라는 것을 주어집니다. 보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보기의 내용은 현대어로 된 비문학이죠. 그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지문으로 구태여 해석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작품을 1도 몰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보기만 봐도 풀 수 있는 원리들을 실제 문제로 적용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기가 없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를 선택지만 보고도 풀 수 있는 원리를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보기나 선택지에서 잡은 기준을 가지고 직접 쉽고 빠르게 고나 한자어는 XY로 치환하고 전체 맥락에서 해석하는 그런 실전 연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실제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기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기만 가지고 풀어라가 아닙니다. 보기가 해석의 기준이고 보기랑 선택지를 보면 이 작품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잡는다이지 보기만 보고 풀어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를 철저히 연구하고 보기와 선택지의 관계를 보다 보면 보기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 쉽다는 것이고, 실제로 올해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기를 가지고 쉽게 정답을 찾아가는 원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작년 수능 문제에서 정말 보기만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얼마나 쉬운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하라.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은 무엇이냐면 보기의 내용이 이퀄 A의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가라는 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는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선택지의 내용이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정답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정확히 읽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밑글로 가지 않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의 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가사 월선헌 16경간은 월선헌 주변의 16경간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하는 삶,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론을 조금 배운다면 이건 자연이네. 그럼 화자가 자연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풍류, 흥,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유유자적한 삶도 똑같습니다. 욕심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럼 유유자적한 삶을 살면서도 현실적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둔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연 속에서도 유유자적한데 현실적인 생활 공간도 전원이다 이퀄 자연이다입니다. 원래는 자연은 플러스의 공간이고 현실 세속의 공간은 마이너스 공간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자연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곳이 현실의 공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벌써 뭐가 나올지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현실도 같은 공간이라면 현실도 플러스겠네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봅니다. 그에 따라 생활, 곧 현실적인 공간도
풍요롭고 됐죠. 그 다음에 여유롭고 놀이를 하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자연에서 이퀄 생업을 함으로써 인해서 드러내는 정서. 그러면 이때의 정서를 다르게 말하지 않아도 플러스의 정서, 앞에서 말한 풍요, 여유로움 등등과 같은 플러스의 정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서들을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 플러스의 삶인데 이게 이퀄 현실이다, 전원이다, 같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의 현실의 삶은 풍요롭다, 여유롭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생업도 당연히 그 정서가 플러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작업은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만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선택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보기와 연결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을 보면 전원 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혼에 비유해 드러냈군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풍요로움이라는 게 보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만경 황혼이 윗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뜻을 모른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X라고 치환해 놓으세요. 2번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 있었죠. 윗글에서. 그럼 똑같이 내 놀이 하자스라 일단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3번 전원생활에 풍족함 있었죠. 보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염은 붉은 개와 살찐 늙은 닭 일단 넘어가십시오. 4번 봅니다.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 있었죠. 밤불이 밝아시니와 아정물이 미로 오니 넘어갑니다. 5번째 봅니다. 전원생활에 여유로움을 있었죠. 생업의 현장, 생업이 있었죠. 근데 그 생업의 현장이 고단함이라고 말하고 있었네요. 분명히 보기에서는 여유롭다, 풍요롭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살짝 정답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리라 괴로우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돼 있어요. 이제 5번이 답의 후보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때 설의적인 표현대로 해석한다면 생리가 뭔지 몰라도 괴로우랴 라는 말은 괴롭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괴롭지 않은데 여기서는 괴롭다라는 고단함으로 말했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봐도 만경황운, 내놀이 하자스라 이런 것들을 몰라도 우리는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서의 고단함만 딱 눈에 들어오면 정답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쉽게 몇 초 만에 정답을 찾아냈죠. 이런 게 바로 보기를 통해 고전시가를 쉽게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음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것만 가지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논리를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러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